일본에서 건너온 주인공 츠요시. 그는 아내와 사별하고 마땅한 일자리도 없던 탓에 형인 토오루의 말만 믿고 무작정 아들과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형이 말하던 화장품 사업은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해 보기 좋게 망해버렸고, 이들은 낯선 타지에서 돈도 우갈데도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런 상황에도 토오루는 마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늘어놓고 마땅한 대안이 없던 츠요시는 어쩔 수 없이 그와 동행하게 되죠. 츠요시의 원래 직업은 소설가였습니다. 잘 팔리지도 않는 책의 작가인 탓에 생활고를 겪어왔던 거죠. 그렇게 강릉으로 향하던 이 형제들은 아주 우연히 그곳으로 향하던 솔남매를 만나게 됩니다. 아무 목적지 없이 이곳을 향하던 형제들과 달리 남매는 부모님의 성묘를 위해 이곳을 찾았던 것. 그런 이들에게도 아픔은 있습니다. 솔은 원래 가수였습니다. 하지만 크게 성공하지 못했고 음반사 사장은 자신의 지위를 앞세워 그녀를 몸종 부리듯 다뤄왔던 거죠. 마땅히 목적지가 없던 형제는 남매의 성묘길에 함께합니다. 그리고 무심히 아내의 행방을 묻는 솔의 이야기를 듣던 츠요시는 부모님의 성묘를 위해 길을 찾던 정우는 낯선 곳에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설상가상 솔이 엄청난 열과 복통을 호소하기도 하죠. 다음 날 다행히 휴식을 취하고 건강을 되찾은 솔은 부모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그리고 다시 묵고요. 그간 정이 들었는지 형제와 남매는 쉽게 이곳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살던 이모댁을 함께 방문하게 되죠. 긴 밤을 함께 보내며 조금 더 가까워지는 이들. 특히나 토오루는 솔에게 호감이 있는 동생에게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합니다. 형의 말에 용기를 얻고 호감을 표시하러 가는 츠요시. 하지만 방해꾼의 등장으로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다시 다음날 혼자 바다를 보러 간 솔의 앞에는 이상한 모습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곧이어 등장한 츠요시는 드디어 솔에게 고백을 하는데, 사랑해요. ではないんですが、とてもそれに近い感情です。 먼 동해 앞바다에서 만나게 된 두 가족. 각각의 고민과 슬픔을 안고 살아가던 이들은 서로에게 묘한 동질감을 느끼며 가까워집니다. 특히나 이성적 호감까지 생겼던 솔과 츠요시. 이들은 공감이란 감정을 넘어 사랑까지 이룰 수 있었을까요? 이 작품의 주된 소재는 실패와 좌절, 그리고 죽음입니다. 먼저 츠요시는 소설가로서 실패했습니다. 많은 돈을 벌지 못했고 결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혹하지 않았을 형의 제안에 응했던 건 역시 당장 먹고 살 형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형인 토오루 역시 화장품 밀수 사업이나 기획한 사람이었고 진중하기보다 한없는 가벼움으로 무장한 철딱선이 없는 어른이었습니다. 남매의 주인공격인 솔은 가수로서 데뷔는 했으나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으며 나레이터, 모델 등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저마다의 꿈이 있습니다. 토오루는 잘 모르겠지만 츠요시는 소설가로서 인정받고 싶었으며 솔 역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앨범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 앞에 놓인 현실은 생각보다 더 가혹했습니다. 뒤통수를 치고 도망간 동업자, 노골적으로 성상납을 강요하는 음반사 사장,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까지 이들에게 놓인 불행의 굴레는 쉬지 않고 이들을 옥죄었습니다. 그러던 이들은 아주 우연히 기차에서 만나게 됩니다. 많은 로드무비가 그렇듯 이들은 우연을 통해 가까워지고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의 아픔을 털어놓고 그 아픔을 승화시켜 나갑니다. 이들의 아픔은 결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무기력한 일상의 쳇바퀴를 벗어나 분위기를 환기시킬 기회 정도는 되어 주었죠. 솔과 츠요시가 서로 끌렸던 건 이들이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 분모로 엮여서도 맞지만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조금 더 끈끈한 유대로 엮일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 작품에 불호가 생기게 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괴상한 모습의 천사일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떠올리는 천사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천사가 등장했는데 여기서 발생한 괴리감이 불호의 감정으로 번지게 됩니다. 작품에서 천사는 희망 혹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익숙했던 일본이라는 나라를 떠나 무작정 한국을 찾은 츠요시에게도 줄곧 꿈꿔왔던 가수라는 꿈을 떠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솔에게도 희망과 새로운 시작은 필요했으니 말이죠. 작품의 원제도 아시아의 천사, 즉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서양인 모델의 천사는 애초부터 배제됐습니다. 동양인 감독이 동양에서 동양 배우를 캐스팅해 찍는 영화인데 서양인의 모습인 천사가 나온다면 그 장면 자체가 영화의 주제의식과는 멀어졌을 테죠. 굳이 털복숭이 모습의 천사를 등장시킨 건 여전히 의아하지만 어쩌면 보통의 모습 혹은 보통 이하의 모습을 한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고 내일이 있음을 이야기하려던 건 아니었을까요? 이들이 소망하던 평범한 내일 그리고 진정한 사랑에 대해 감독은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시궁창 같은 현재를 살아내고 있지만 좌절의 끝에서 천사를 만난 것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영화는 이야기하는 듯 했습니다. 작품에서는 굵직한 러브라인보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처의 치유에 더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화 말미 소를 향한 츠요시의 고백이 다소 투박하고 성의 없어 보여도 그리고 그 이야기의 진심이 얼마나 와 닿는지에 대한 문제 같은 건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좌절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 다시 미래를 꿈꾼다는 점, 그리고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점에서 영화는 충분한 이야기를 전달했으니 말이죠. 호불호가 갈리는 지점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누구나 가지고 있을 실패의 경험을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응원하는 이 작품을 싫어할 이유를 저는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우연한 계기로 만난 사람이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서로 보듬어주는 영화. 괴상한 모습의 천사마저 따뜻한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던 영화. 당신은 믿지 않겠지만이었습니다.